정도 금액의 가치를 지금 대학교가 하는 게 맞나? 학교 다닐 때 경제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강했던 모든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학기마다 내는 몇백만 원의 등록금? 이 정도 금액의 가치를 지금 대학교가 하는 게 맞나? 라는 불만과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이미 지나간 어떤 스킬이나 이미 유행이 끝난 기술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미래를 좀 더 많이 바라봅니다. 3년 후, 5년 후에 훨씬 더 개인으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FE 컴프에서 리스크립트 같이 해요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정미량이라고 합니다. 리스크립트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 초면이실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언어라서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 왔었고 올해 2월부터 6개월 넘게 리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에그테크 기업인 그린랩스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린랩스에서는 백엔드는 리스프 언어인 클로저를, 프론트에서는 강타입 언어인 리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둘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린랩스에서 처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접한 입문자입니다. 저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라 여행을 좋아하고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었는데 엄청 더웠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재택러의 심볼로 여겨지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재택러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서울로 상경하곤 합니다. 개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방명록이 있으니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멋진 개발자로 기억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리스크립트를 가볍게 알아보고 제가 사용해보면서 작게 좋았던 점과 크게 좋았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전달드리고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타입 세이프티하게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명료한 코드 작성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제 발표는 프론트엔드 비기너이신 분, 새로운 언어를 가볍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 있으신 분, 강력한 타입 언어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 리스크립트 도입을 망설이고 있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타입 언어,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라는 점이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 장벽을 허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립트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립트는 2020년에 탄생한 읽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강력한 타입 언어입니다. 컴파일러는 과장을 한 스푼 더해서 번개같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컴파일 타임을 기다리는 경험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립트를 제가 사용하면서도 컴파일이 되기를 기다린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불변성과 순수함수를 지향합니다. 리스크립트 코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도 모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리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다른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npm, yarn, 그리고 package.json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립트로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npm에 배포할 수도 있고 리스크립트도 npm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처럼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리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중 특별히 선별된 기능만 다루고 있습니다.
리스크립트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간단하게 로그를 찍는 코드와 A, B 두 개의 인자를 받아 더해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 왼쪽이 리스크립트 코드고 오른쪽이 컴파일되어 출력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로그를 찍는 함수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add 함수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굉장히 친숙함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고, 파이썬, 자바 등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은 금방 익힌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린랩스에서는 신규 입사자에게 약 2에서 3주 동안의 온보딩 기간이 주어지고 어드벤처 오브 코드의 문제들을 풀면서 리스크립트를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온보딩 기간 처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지점에서 저는 막혔었습니다.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색했고 제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크립트가 가진 컨셉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개념들을 만나고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리스크립트를 처음 만나고 혼란스러웠던 점을 기억하자면 크게 5가지 정도였습니다. 랩만 있는데 변수의 값을 잘당할 수 없다는 점, 처음 보는 화살표 연산자가 있다는 점, 리턴, 임포트, 익스포트가 없다는 점, 타입 어노테이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타입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리스크립트에서 렛은 랩 바인딩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언어의 변수 선언과 비슷한 맥락이며 자바스크립트의 렛과는 다르게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입니다. 화살표는 파이프 연산자로 불리며 방향을 바꿔주는 문법 설탕입니다. 리턴이 없는 이유는 마지막 라인은 암묵적으로 반환되기 때문이며 임포트, 익스포트가 없는 이유는 모든 모듈은 기본적으로 내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립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입 추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타입 어노테이션 없이도 타입이 생성됩니다. 방금까지는 리스크립트의 문법적인 내용을 다루며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6개월 넘게 사용해보면서 좋았던 점 중에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개발자 경험을 선사했던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쓸지 큰 따옴표를 쓸지 탭의 사이즈를 2로 할지 4로 할지 세미콜론을 붙일지 말지 등의 규칙을 정하곤 하는데요. 저는 빅테크 기업의 규칙을 가져오기도 하고 팀원들과 합의를 할 때도 있었고 린트를 잘 적용했는지 CI를 돌리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세팅할 때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리스크립트는 린트가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갖가지 논쟁 없이 모두가 같은 규칙을 적용한 상태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반에 화살표처럼 생긴 파이프 연산자를 언급하면서 방향을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수의 함수를 합성하면 아마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person, parse data, get age, validate age의 순서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형태로 코드를 읽게 됩니다. 파이프 연산자는 책 읽듯이 한 방향으로 코드를 읽게 해줍니다. 참고로 파이프 연산자는 문법 설탕일 뿐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읽던 순서를 그대로 좌에서 우로 나열하듯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을 때 코드의 흐름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리스크립트에서는 익스포트, 임포트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포넌트를 분리하다 보면 10개 이상의 익스포트 구문을 작성하곤 합니다. 파일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발생하면 함께 수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립트 파일은 모듈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듈은 내보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익스포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모듈만 내보내고 싶다면 인터페이스 파일을 만들어서 내보낼 것들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듈이 내보내지기 때문에 리스크립트 프로젝트의 파일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겠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 규칙 덕에 특정 파일을 검색할 때 단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찾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듈이 없으므로 리팩토링 할 때도 유용합니다. 임포트할 컴포넌트를 찾아 닷다 슬래시를 연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있는데요. IDE에 따라 임포트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꽤 귀찮은 작업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다가 새로운 임포트가 필요해질 때면 화면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훅 등 꽤 많은 임포트를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지만 수많은 임포트 사이에 묻혀 잊힌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되는 파일의 위치가 바뀌면 찾아서 다 변경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리스크립트는 프로젝트 안에서 알아서 모듈을 찾습니다. 임포트할 파일의 위치를 몰라도 상관없으며 임포트했던 파일의 위치가 바뀌어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모듈의 이름만 안다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이 어떤 의존성을 가지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립트는 의존하고 있는 파일에서 변경이 일어나 충돌의 여지가 생긴다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만들어 주므로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다. 방금까지 소소하지만 개발자 경험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리스크립트를 계속 사용하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리스크립트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힌들리 밀러 타입 추론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타입 어노테이션 없이도 각 함수들은 각 오른쪽과 같은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add1으로 추론되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플러스 연산자는 int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무조건 int여야만 하고 int를 받고 int를 반환한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add2의 플러스 연산자는 스트링, add3의 플러스 닷 연산자는 플롯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산자로 타입 추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연산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int 타입인 age, 스트링 타입인 name을 필드로 갖는 person이라는 레코드 타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age 필드만 작성하게 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ame 필드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어노테이션 없이도 데이터는 자동으로 person이라는 타입으로 추론된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할 때도 어노테이션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입 어노테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IDE에서 렌즈를 켜서 타입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타입 언어라서 개발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전한 타입 시스템 안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개발자의 실수로 잘못된 값을 넣는 일이 없어지고 어차피 컴파일 때 에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립트의 안전한 타입 시스템은 유용하고 멋진 타입이 있습니다. 베리언트라고 불리는 노미널 타입이자 합 타입인데요. 컬러 타입은 레드 또는 블루 또는 옐로우를 뜻합니다. 레드, 블루, 옐로우는 스트링 타입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베리언트 태그라고 칭하며 생성자입니다. 마이 컬러에 레드를 바인딩하면 마이 컬러는 컬러 타입으로 추론되게 됩니다. 많이 쓰이는 패턴이죠. 요청 후에 상태를 표현하는 리졸트 타입에 pending, success, fail을 표현해 봤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의 유니온 타입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크게 다른 점은 베리언트 생성자는 추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청 후 상태 값을 나타내는 정도는 끝나지 않고 성공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라인 레코드 형태로 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베리언트는 패턴 매칭에서 최고의 빛을 발합니다. 패턴 매칭은 데이터 형태에 따른 스위치 의식이며 구조 분해를 하고 각각 분해된 결과의 오른편에 작성된 코드가 실행됩니다. 데이터의 타입이 SNS일 때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넌의 패턴에 맞는 결과물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을 인자로 받는 베리언트 태그는 인자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if문에 비해서 표현이 간결한 게 단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리스크립트의 스위치는 표현식이기 때문에 예시 코드에서도 볼 수 있듯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튜플에서 패턴 매칭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불리한 요소를 가지는 튜플 형태의 데이터를 패턴 매칭 해본다면 true true 한 쌍, true false 한 쌍, false true 한 쌍, false false 한 쌍,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 4가지의 경우를 AND로 묶어주지 않고 단지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고 프로덕션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f else로 어지럽혀진 코드에서 누락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false false 패턴을 명시하지 않았더니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누락된 패턴을 검사해서 한 가지 케이스가 누락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패턴 매칭과 베리언트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라우트를 이동시키는 코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문자열 패스 값을 사용해 이동시키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포스트 라우트에 id라는 쿼리 파라미터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라우트에 id라는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하기 위해 전체 검색을 통해 찾아서 id라는 쿼리 파라미터를 모두 추가해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쿼리 파라미터가 하나인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도, 페이지마다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리스크립트에서는 베리언트와 패턴 매칭을 사용해 굉장히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들에 대응하는 베리언트 타입으로 홈과 포스트를 만듭니다. 페이지 베리언트 패턴들에 매칭되는 라우트 경로 문자열을 반환하는 toString식을 만듭니다. 라우트를 이동시킬 때 toString을 사용한다면 인자로 베리언트를 넣게 되는데 페이지 타입에 없는 베리언트 값을 넣을 수 없으므로 타입을 이용해 안전하게 라우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에 id라는 쿼리 파라미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베리언트 생성자에 id 인자를 추가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포스트를 사용하고 있던 모든 코드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바로 id 인자가 필요한데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펑펑 터지기 때문에 포스트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오타 없이 추가해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의존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패턴 매칭은 이만 마치고 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퀵소트를 고안해낸 컴퓨터 과학자인 토니 호어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10억 달러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1965년에 널을 발명한 것입니다. 널 참조 에러, undefined 에러 등 많이 만나보셨을 듯한데요. 널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을 꽤 괴롭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배포 후 런타임에 생겨서 골치 아프기도 합니다. 리스크립트에서는 if문으로 null 또는 undefined일 경우를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크립트는 null 또는 undefined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즉 정의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존재하지 않는 값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값과 존재하는 값을 옵션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옵션 타입의 정의는 none 또는 some입니다. 그리고 옵션 타입은 단지 앞서 봤던 베리언트일 뿐입니다. 값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생소했으나 값을 핸들링할 때 예외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리스크립트를 영업하기 위해 얘기했던 것들을 프로덕션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회사에서 버튼을 누르면 URL을 발급하는 기능을 작성했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버튼을 누르면 API 요청을 하고 요청 전까지는 요청 중을 띄우고 응답이 제대로 오면 데이터를
에러가 생기면 요청 실패를 띄우는 코드를 리스크립트로 작성하였습니다. result underbar t타입은 응답 상태를 나타내는 베리언트입니다. pending과 fail이 있고 스트링을 인자로 받는 success가 있습니다. 응답 상태를 담기 위해 useState 훅을 사용해 result라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값을 pending으로 주었기 때문에 만약 set result에 result underbar t 타입에 해당하는 타입을 인자로 주지 않는다면 타입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초기 값을 이용해 result가 result underbar t 타입으로 출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 핸들러인 핸들클릭 함수입니다. API 요청 후 응답을 리스폰스에 담고 옵션 타입인 리스폰스를 패턴 매칭으로 처리합니다. 리스폰스에 값이 있을 때는 값을 담은 success 타입으로, 값이 없을 때는 fail로 result 상태를 변경합니다. 다른 언어로 리액트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부분이 리액트 스트링일 것 같습니다. 리액트 엘리먼트로서의 타입도 체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열도 리액트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 변환해 줘야 됩니다. 오브젝트나 배열, 데이터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 또한 아직까지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졸트 상태는 리졸트 언더바 t의 베리언트 타입이므로 패턴 매칭을 사용해 상태마다 다른 엘리먼트가 렌더링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펜딩일 때는 요청 중, 페일일 때는 요청 실패, 석세스일 때는 인자의 값을 꺼내서 렌더합니다. if문과 타입 어노테이션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누락된 케이스도 없고 안전한 타입 안에서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let 디폴트는 그럼 무엇을 반환할까요? 바로 마지막 줄에 리액트 프래그먼트로 감싸진 영역을 반환합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마지막 부문은 암묵적으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결한 표현의 매력을 가진 리스크립트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섹션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며 리스크립트 정말 좋다, 나도 써보고 싶다, 도입하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프로젝트의 언어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로 시작하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당장은 무리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리스크립트를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원활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리스크립트로 작성한 코드를 한 줄 한 줄 늘리면서 점진적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립트 파일에 로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리스크립트에 적응했지만 동료가 힘들어한다면 리스크립트 파일에 로우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게 하면서 천천히 스며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입스크립트 코드 베이스에서 작업 중이고 타입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 타입을 사용해 리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환경을 타깃으로 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인 tsBelt에서도 젠 타입을 사용한 아웃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밸류가 있으면 some 밸류를, 없으면 none을 리턴하는 from pro시를 젠 타입으로 내보내면 아래와 같은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리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개발 블로그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했다가 리스크립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도를 보면 타입스크립트 67%에 리스크립트가 19%입니다. 이렇게 일부만 리스크립트를 채택해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리스크립트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크립트의 장점과 도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해 보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없었는데요. 그만큼 생소하기도 한 개념이었습니다.
검색으로 책으로도 배울 수 없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리믹스를 리스크립트로 바인딩한 코드를 무작정 읽으면서 바인딩하는 방법을 익혔고 그 힘겨웠던 과정을 글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인딩이 뭘까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FFI라고도 불리고 래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현재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쓰인 코드를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칭합니다. 예시는 Next.js의 헤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한 바인딩 코드입니다. 인자로 리액트 엘리먼트 타입인 children을 받고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함수 시그니처를 작성했습니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타입을 찾아 코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브라우저 웹 API들의 함수 시그니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바인딩을 하게 되면 항상 타입을 찾아 헤매거나 누군가 해두진 않았는지 찾게 됩니다. 그린앱스에서는 리스크립트 바인딩들을 패키지로 공개하고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인딩에 대해서 감이 안 오거나 예시를 보고 싶다면 이 저장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커뮤니티 규모가 작다는 점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리스크립트 태그를 조회해 보면 69개의 질문만이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검색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당연하게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한국어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립트는 포럼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알차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몇 번 질문을 올려봤는데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려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생 커뮤니티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뉴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리스크립트를 같이 하기 위한 파티원을 모으는 발표였는데 모집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립트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릴레이를 같이 사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릴레이는 자체 컴파일이 실행되기 때문에 쿼리에 어떤 인자가 필요한지 타입으로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부를 수 없고 리스크립트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타입 세이프티하게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비용이 높다는 점과 타입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변성과 순수 함수를 지향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안전한 타입 시스템 안에서 개발을 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장점을 소개하며 리스크립트를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명령어를 쳐서 한번 설치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 2022년 FE 컴프에서 리스크립트 같이 헤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가 듣는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